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붉게 물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, 제가 영상을 준비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 하락은 하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한 그 직후부터 어느 정도의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그 낙폭이 점점 좀 심해지고 있는데, 그래서 요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,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지금 73.7K까지 또 새로운 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하락을 한 뒤에, 그래도 또 새벽에는 한 4시 이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등을 하기도 했는데, 그런데 오전부터 또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뭐 거의 한 68K까지 또 내려오기도 했고, 현재는 살짝 또 반등을 해가지고 뭐 완전한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한 69K 정도까지는 또 올라온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 그것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그렇다면 현재의 이 알트코인은 어떠느냐,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이더를 제외한 알트 시총을 보시게 되면, 일단 어제 일봉 마감은 보시는 것처럼 요 긴 아래 꼬리를 좀 만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말아 올리면서 또 마감을 했었는데, 그런데 지금 오늘 오전부터 해가지고 현재 한 3%,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보시게 되면 한 3% 정도 하락을 하면서 뭐 아직까지는 이 상승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엔 어렵지만, 그래도 일단 좀 방향은 틀지 않았나 라고 좀 볼 수는 또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요 토탈 3, 그러니까 이더까지 제외한 알트 시총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제는 뭐 상당히 지금 이 긴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상당히 좀 말아 올리긴 했었는데,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전 들면서 지금 좀 가격이 더 빠지기 시작하면서, 그래도 이 토털2보다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뭐 2%대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토털2보다는 좀 상대적으로는 덜 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토털2와 이 토털3의 차이는 이더리움이 있느냐 없느냐, 그것의 차이인데, 그런데 지금 토털2가 더 빠진다는 얘기는 이더리움이 더 약세라는 얘기고, 그렇다면 현재 이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이 그래도 4,000달러까지는 찍긴 했지만 어제 하락을 했고, 또 오늘까지도 지금 좀 더 큰 하락이 나오면서 이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 2월달만 해도 이렇게 그래도 완연한 상승의 기울기로 가다가 2월 말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는데, 그런데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요 상승 추세는 좀 깨졌다라고 볼 수 있고,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오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좀 더 이 하락세를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이더 BTC 또 페어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이더 BTC 페어는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넘게 계속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어제도 하락을 했었고, 지금 현재까지도 마이너스니까 지금 현재 비트보다 이더가 좀 더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, 그래서 지금 요 7년 상승 추세선에 또 거의 근접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4번의 이 상승 추세선까지 하락을 했었는데, 그런데 4번 모두 또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이 상승을 또 보이기도 했어요. 그렇다면 뭐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요 정도 선에서는 재차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런 기대를 또 할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4번이나 지켜줬던 이 상승 추세선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강한 지지선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, 또 한편으로는 계속 지금 5번째 이 벽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또 이번에는 또 다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뭐 어느 정도는 또 있을 거라 봅니다. 그런데 최근에 이런 하락세는 어찌 보면 이 이더리움의 댕쿤 업그레이드가 있기도 했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업그레이드도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
어느 정도의 그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런 약세를 보였던 것이고, 그래서 어쨌든 업그레이드는 끝나고 뭐 이것을 호재로 보든 악재로 보든 어쨌든 그 이벤트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반등할 타이밍도 되지 않았나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 약세의 기운이 좀 기울어지고 있는데, 그런데 어제 이 하락에는 기존과 다른 하나의 또 특징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오늘 아침에 또 공유하기도 했었는데, 그러면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요게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을 나타내는 온체인 지표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어제의 하락은 지금 요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또 전환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월 14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마이너스 24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55K를 지금 보였던 것인데, 그런데 이 55K를 넘었던 이후로 이 마이너스 갭이 처음으로 또 발생을 했던 거였어요.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은 지난 하락은 이 바이낸스보다 코인베이스의 가격이 좀 더 빠졌다라는 것이고, 그만큼 이 코인베이스의 매도세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어제의 하락은 좀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,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기를 좀 보시게 되면 지난 이제 1월 달부터 이때가 1월 말, 그리고 이때는 이제 2월 초를 보이는 건데, 그런데 이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고 나서 그래도 꽤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마이너스를 또 보였었어요. 그러면서 2월 초까지도 이어졌었는데,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40K에서 한 45K까지, 그러니까 요 하얀색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40K에서 45K까지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과 또 상승을 보이는 이런 횡보 구간에 또 있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때도 지금 한때 잠깐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보이다가 또 금세 회복을 하긴 했지만,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이제 처음 이 마이너스 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때처럼 이 미국의 매도세가 조금 더 지속되지는 않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또 보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현재는 또 ETF 수요가 워낙 강하니 1월처럼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긴 하지만, 또 가격의 흐름에 따라 ETF 수요도 단기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온체인 지표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변화가 있는 대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서 이렇게 제가 포스팅을 한 이후로 저의 회원님께서 이걸 보시고 또 바로 이렇게 또 정보를 주셨어요.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게 되면, 미그놀렛이라는 분께서 왜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가 됐는지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을 좀 크게 해서 좀 보여드리면, 보시는 것처럼 이 CPG,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왜 마이너스가 됐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,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델리티는 ETF 승인 이후 현재 가장 낮은 매수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, 그러면서 이제 요 표를 첨부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요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3월 14일 어제 데이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, 그런데 요 빨간색 요것이 지금 피델리티의 ETF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, 제일 앞에 있는 게 이 IBIT가 블랙록의 ETF인데, 근데 아직은 이게 집계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공란으로 나온 것 같고, 우선 피델리티가 나왔는데 지금 그 수치가 13,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위가 100만 달러니까 1300만 달러의 유입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 1300만 달러면 원화로는 172억 정도 되는데, 뭐 172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, 근데 보시는 것처럼 뭐 전날에도 2억 8100만 달러, 그리고 그 전에는 그래도 5천만 달러 이상 들어왔었고, 또 그 전에는
2억 달러 이상 또 들어오기도 했었는데,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가장 적은 수치가 들어왔다라는 얘기고,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맞아 보시면 결국 피델리티의 매수세가 아예 없다 보니까 매도 움직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가장 큰 ETF는 현재 블랙록의 ETF로 볼 수 있는데 왜 피델리티를 여기에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, 그런 의문을 또 가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,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 미그놀레님이 설명을 또 하기는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 트윗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, 그러니까 아마 거래소를 의미를 할 거예요. 이 거래소에 직접 개입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간대에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주체는 피델리티인데, 그런데 이 블랙록은 장외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관점만 놓고 본다라면 이 블랙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다만 이제 거래소로 들어와서 덤핑을 만들 수 있는 이 장기 홀더들의 물량을 이 블랙록이 장외에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 압박을 완화시키는 역할은 또 하고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지금 이 분석가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, 일단 블랙록은 장외에서 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고, 이 피델리티가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는데, 근데 지금까지는 그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찍어가면서 상승을 할 수 있었지만, 그런데 어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를 또 찍으면서 이 피델리티의 매수세가 줄었기 때문에 요것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그 이유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분석가는 또 말을 했던 겁니다. 그렇다면 이제는 이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또 넘겼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더 비싼 값을 주고 살 매수자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, 그래서 이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또 영향을 받는다라면 충분히 이 단기적인 가격 하락의 가능성도 이제는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제는 이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ETF 수요가, 그러니까 유입이 얼마나 늘어가는지를 그것을 좀 유심히 좀 더 집중해서 지켜볼 시기는 왔다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다시 장이 좀 붉게 조금 전보다 더 빠졌는데,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불안함을 또 느끼실 거라 봅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 상승장이 더 크게, 더 오래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열을 한 번은 시키고 가야 그럴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또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주위의 인간 지표들이 또 상당히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는 너무 가파르게 그런 인간 지표가 보이기보다는 서서히 들어와야지 이 상승장도 서서히 달궈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 열기를 식히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, 이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늘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여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만 그것에 또 집중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이 텔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면 하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